예,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3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이렇게 되는데, 제가 문제 배열을, 그쵸? 좀 바꿔서 할게요. 5번 문제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4번은 이제 조세 부과에 대한 얘기니까 뒤에서 하기로 하고, 요 끝난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시장의 균형과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됐죠. 이때 이제 수요 공급 여건 변화하게 되면 균형이 이동하겠죠. 그거와 관련된 하나의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 보게 되니까 X가 열등제래. X가 열등제인데 이런 거는 이제 꼼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놓고 그래서 분석하면 되는 거죠.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일반적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상황은 뭐냐면 경기 불황, 소비자들의 소득이 줄었대. 소비자 인컴 감소했어요. 그리고 원료비 하락으로 X제의 대체제, X의 대체제인데 이 대체제 가격이 내렸대.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이 보면 X제 가격은 최종적으로 올랐다.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X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줄고 Y제 가격이 내렸다 할 때 얘가 열등제니까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수요는 증가했겠죠? 그래서 소득이 줄어서 열등제 수요 증가했고요. Y 가격이 내렸대. 대체제면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 대체제니까 가격이 내리게 되면 수요가 줄게 되겠죠? 그럼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Y 가격이 내렸어요. 손님을 뺏긴 거지. 싼 Y제 사러 소비자가 가니까 수요가 줄었어. 그럼 이제 소득 변화에 따라서 수요 증대고 Y 가격, 대체제 가격 변화에서 수요 감소 효과가 동시에 두 힘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종적으로 상승했대. 그러니까 봤어요. 이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지. 증가하면 오르고 감소하면 오르는데 최종적으로는 가격이 올랐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지. 이런 뭐 퀴즈성 문제죠. 그러니까 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한 이런 분석을 이렇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소득 감소, 수요 증가, Y 가격 하락, 수요 감소했는데 두 효과 전체로 합쳐서 보면은 수요가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가격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렇죠? 소득 감소 효과가 Y제 가격 하락 효과보다 더 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변화인데 질문은 이제 잉여 변화를 묻고 있어요. 그럼 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자, 이제 여기선 시장의 변화, 여건 변화에 따른 변화와 더불어 이제 잉여 변화를 그렇죠?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요. 그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어. 최초 균형이 있었는데 소득이 줄고 Y제 가격, 대체제 가격이 내려서 두 효과가 상충되었는데 이 효과가 더 크게 작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시장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잉여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거지. 잉여 변화. 그럼 우리 이제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잉여. 균형, 일반적으로 우하향, 우상향, 균형 이동이다 하게 되면 공급 곡선 위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죠. 즉
생산자들은 받고 싶은 가격보다 이만큼 더 받았다. 요 삼각형 면적이 생산자 잉여가 되고, 소비자들은 지불용이 가격보다 덜 지불했다. 그러니까 여기 합치게 되는 것이 여기 소비자 잉여죠.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잉여 합친 것을 우리가 이코노믹 렌트, 그렇죠? 이코노믹 서플러스, 경제 지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자고. 이게 잉여인데 이때 수요가 증가했다. 자, 그럼 잉여 변화 얘기 이제 하나를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수요 증가하면 어떻게 되지? 먼저 소비자.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이다가 요만큼으로 증가했죠.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 증가했어요. 생산자 잉여는 미안합니다.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이다가 이만큼으로 증가했지. 소비자 잉여 어때요? 최초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이다가 수요 증가해서 균형 이동했으니까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으로 바뀌었죠. 최초 여기서 여기 증가했지. 소비자 잉여도 증가했어요. 그럼 뭐 생산자 소비자 잉여가 다 증가했으니까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 경제적 잉여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이걸 빗금친 면적, 우리 그림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제 좌표점으로 나왔다면은 보세요. 최초 이게 소비자, 생산자 합친 경제적 잉여죠. 근데 가격이 변화했어. 이때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 면적 합친 거지.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경제적 잉여 증가분이 요 파란 빗금 면적분만큼 되겠죠.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생산자 잉여, 경제적 잉여 개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면 시장 균형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여기서 보듯이 소비자, 생산자, 경제적 잉여 모두 다 증가했죠. 수요 증가, 모두 증가. 그러나 여기서 여기로 만약에 감소했다면, 기준점을 여기로 놓고 본다면 반대 어떻게 될까? 수요 감소하면 소비자, 생산자, 경제적 잉여가 모두 줄겠죠. 그래서요, 시장 균형에서 이제 생산, 소비, 전체 경제적 잉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일 때, 우하향, 우상향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모든 잉여 증가, 수요가 감소하면 모든 잉여 감소한다. 이게 하나의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급 변화에 대해서 요게 좀 공부할 만, 살펴볼 만은 하죠. 공급 변화입니다. 최초의 균형이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공급이 아주 작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잖아요. 자, 가볼게요. 공급이 증가했대. 그러면 균형이 여기로 갔죠. 자, 보시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 요만큼이다가 이만큼으로 증가했고, 생산자 잉여도 요만큼이다가 이만큼으로 증가했지. 경제적 잉여 볼까요? 요만큼 경제적 잉여이다가 전체 더한 이만큼으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면적만큼 경제적 잉여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공급이 아주 작은 수준에서 증가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비자, 생산자, 경제적 잉여 모든 잉여가 다 증가하게 되는데, 그림 따로 그릴게요. 그런데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 공급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공급이 더 증가했다고 해보자. 더블 프라임으로 증가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기 모든 잉여 증가, 여기서 여기 증가할 때, 자, 보세요. 소비자 잉여는 어때?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에서 이만큼 증가했죠. 그런데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만큼 생산자 잉여였었는데요. 증가해서 요거 조금 더 그린다면 요 면적이 원래 이 면적보다 작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공급이 작은 상태에서 증가할 때는요, 모든 잉여 증가하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공급이 증가해서 어느 단계에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소비자 잉여는 계속 증가해. 그러나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이거지. 공급이 계속 증가해서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 이거지. 어느 단계 지나면 증가해. 그러나 경제적 잉여는 어때요? 계속 증가하지. 자, 여기 이게 생산자 잉여, 공급 증가, 생산자 잉여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얘 증가, 얘 감소. 그러나 전체적으로 증가해. 그러다가 공급이 계속 증가해서 여기까지 증가했다. 자, 이때가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돼? 이 전체가 소비자 잉여죠. 전체가 소비자 잉여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하나도 없지. 소비자 잉여는 이때에 비해서 계속 증가했고요. 생산자 잉여는 제로가 됐어.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잉여 전체 다가 경제적 잉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계속 소비자 잉여는 증가, 경제적 잉여가 증가해서 여기 자유제죠. 가격이 제로될 때 이때까지는 수요 곡선 아래 전체 다가 소비자 잉여이고 경제적 잉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잉여는 한 푼도 얻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둬야 되죠. 수요가 증가할 땐 계속 잉여 증가, 감소할 때 계속 감소. 얘는 처음에 수요가 공급이 작은 수준에서 증가하게 되면 모든 잉여가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잉여, 경제적 잉여는 계속 증가하는데 얘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잉여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공급자 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잉여에서 우리가 공부 챙겨둬야 할 것이 잉여에서 만약에 수요 곡선 우하향인데요.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 수평이다. 그럼 보세요. 공급자 잉여라는 것이 뭐죠? 공급자 잉여라는 게, 요거 기준점 하나 해놓고 봅시다. 요게 S0라고 해놓고, 요걸 가지고서 생산자 잉여라는 걸 생각해보면 뭐, 어때요? 생산자, 요만큼 생산했을 때 공급 가격이죠. 받고 싶은 최저 가격. 근데 시장 가격을 이만큼 받았다 이거야. 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 위의 면적이 요게 생산자 잉여가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변할 때, 즉 뭐야? 우상향하다가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제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작아진다. 즉 완만하게 바뀌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완만하게 바뀌게 되면 생산자 잉여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 수평일 때, 그때는 생산자 잉여가 얼마가 되나요? 그쵸? 얘가 수평이면 받고 싶은 최저 가격, 받은 가격이 똑같아서 공급 곡선 수평, 수평이면 완전 탄력이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잉여는 한 푼도 없게 된다. 요건 이제 앞으로 여러 분석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죠. 반대. 만약에 공급 곡선 기울기가 점점 요때에서 가파르게 변화한다. 그렇죠? 기울기가 커진다. 가파르다.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어때? 생산자 잉여 요만큼이다가
요만큼 증가했죠. 생산자 잉여가 계속 증가해. 그치? 그러다가 수직, 공급 곡선이 수직이야. 기울기 무한대, 탄력도 제로가 되죠. 이때가 중요하지. 이때 생산자 잉여 어떻게 돼요? 그렇지. 사각형 면적 전체가 되죠.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업의 수입이죠. P 곱하기 Q. 수입 전체가 생산자 잉여가 된단 말이야. 총 수입이 이게 전부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 어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잉여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생산자 잉여가 커진다. 완전 비탄력일 때 이만큼, 완전 탄력일 때 생산자 잉여가 한 푼도 없게 된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보시고 수요도 마찬가지네요. 공급은 주어져 있는데 수요 곡선이 수평선, 탄력도, 무한대, 소비자잉이 한 푼도 없는 거죠. 왜? 그치? 미안합니다.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공급은 주어져 있는데 수요가 비탄력이다, 탄력이다, 우하향한다. 이걸 보려고 한다. 이걸 기준점으로 똑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수요곡선의 면적, 이게 소비자잉여죠. D1일 때 소비자잉여인데, 자, 보세요.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져서 수직이 되었다. 요거보다 기울기가 가팔라져 수직이 되었다. 수직일 때 탄력도 제로죠. 그때는 어떻게 돼?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게 잉여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이때 우리가 알던 대로 어떻게 돼? 소비자 잉여는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수요곡선이 말이요. 여기서 점점 완만하게 변화해 가서 수평선이 되었다.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점점 줄게 되지. 이때는 소비자 잉여가 한 푼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소비자 잉여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탄력도와 잉여의 관계 이렇게 챙겨봐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분석할 때 이것이 연루될 수가 있겠죠. 그럼 똑같아. 한번 봐봐. 수요나 공급이나 어때야 돼요?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비탄력적으로 갈수록 어때? 여기 비탄력 갈수록 소비자 잉여가 커지죠. 여기도 비탄력적,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화할수록 생산자 잉여가 커지게 되겠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잉여가 점점 커지다가 수직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곡선이 수직이다. 수입 매출액 전체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수직이다. 이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점점 완만해가지고 수평선이 되면 어떻게 돼? 소비자 잉여 제로, 공곡선 수평선이면 소비자 잉여가 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력도, 그 다음에 기울기하고 잉여와의 관계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앞으로 분석할 때 이것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이제 5번 문제는 시장의 수요 변화, 응용 이렇게 이제 살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의 잉여인데 여건 변화에 따른 잉여 변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기울기, 탄력도에 따른 잉여 변화. 그래서 우리가 잉여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에서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잉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균형에서 여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렇죠, 균형이 변화해서 잉여 변화, 이게 할 이슈가 돼서요. 잉여 개념부터 이렇게 챙겨두었어요.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4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볼게 조세 귀착 문제요. 보조금이요. 그 다음에 가격 통제. 자, 이것들이 이제 핫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 귀착 문제부터 시작이야. 4번.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함수식을 주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챙겨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식 정확히 계산하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안 놔도 그림으로 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최초의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균형점이 여기가 80이야. 80이고 14가 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종량세가 부과되었다. 종량세가 부과되었다. 근데 이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통상 이제 세금 부과할 때요. 종량세 부과할 때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죠.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어때요? 소비자 개인별로 찾아다니면 세금 걷기가 어렵죠. 조세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공급자에게 부과해. 그런데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그림 공부 좀 해보자고요. 수요가 이렇게 있고요. 요 그림 그대로 카피할게. 공급 곡선 여기. 그래서 시장 균형이 14라고 할 때 누구에게 부과하느냐? 요걸 한번 비교해서 챙겨보자 이거지. 공급자에게 너 세금 부과해. 세금 여기 지금 10억. 10억만큼 너 세금 내. 그랬다고 하자고요. 일반적인 공급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지? 공급자 세금 부과된 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세금 10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즉 뭐야? 더 받고 팔고 싶다.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비용이죠. 비용이 10원 증가했다.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가와 귀착 이 개념으로 보면 너 세금 100원 내. 그랬더니 난 못 내. 이거 소비자한테 전가할 거야. 그 말은 어때요? 14원 가격인데 10원 부과했으니까 나는 얼마에 팔겠다? 24에 팔겠다. 그래서 공급자는 전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단 말이야.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요걸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상방이동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고 시장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시장 가격은 오르고. 왜? 공급 상방이동하니까 공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내리고 원래 여기보다 가격이 오르고 시장 거래량은 줄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60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면 거기 18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18은 뭐가 될까 이게? 그렇죠? 세금을 10만큼 공급자에게 너 세금 내. 전가. 그래서 상방이동 했어요. 여기 24만큼 전가하고 싶은데 균형은 여기야. 시장 가격은 여기까지 오르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18이 된 것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럼 이 그림으로 보죠. 공급자에게 종량세 부과할 때 균형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잘 분석하셔야 돼. 그럼 봐봐. 어떻게 됐어? 올랐어요. 전가, 세금 부과했어요. 전가, 가격이 올랐다. 그렇죠? 시장 가격이 14에서 18로 올랐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좌표점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8에 해당하는 거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그림이 요거다. 시험 문제는 요걸로 놨지만 요거 비교해보면 이래. 그러면 10원 부과할 때 시장가격 18로 올랐고요. 요 점은 뭐지? 한번 의미해 봅시다. 시장가격 18로 올랐어. 가격이 올랐으니까 요거 소비자가 부담했겠죠. 공급자가 정가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부담했고, 그러면 소비자 18, 생산자가 18만큼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제 어떻게 돼? 세금 10을 내야 되지. 전가 시장 가격이 14에서 18로 올랐지만은 이 세금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18 받은 것을 10 뺀 8이 요게 뭐예요? 세후, 종량세 10이 공급자에게 부과된 다음에 실제로 받은 수입이 요게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전가 귀착, 소비자가 얼마 부담했어? 4 부담했고 생산자는 원래 14 받다가 8로 내렸으니까 이만큼. 얼마예요? 6. 요 6은 공급자에게 부담했고 여기 상승분 4는 소비자가 부담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됐죠? 이게 전가 귀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쪽 그림으로 보자고요. 근데 이 그림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급자에게 부과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인데 이 그림은 세후 이렇게 됐다라고 이동했어. 세후. 자, 그럼 이건 뭐죠?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소비자로 이제 가자고요. 14, 80에서 시장 균형이 있는데 소비자한테 야, 너 세금 10원 내.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하겠냐 이거지. 역시 정가죠. 소비자 나보고 세금을 10원 내라고 하니까 소비자는 어때? 공급자에게 떠넘기고 싶다. 어떻게? 14. 세금 나보고 10원 내라고 하니까 나는 공급자에게는 얼마 산다? 4. 사고 싶다. 공급자에게 4를 사고 싶다. 4만 내고 사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속셈이야? 여전히 80개 소비하되 14원 세금 10원 내 4원에 사고 나 10원 내서 원래대로 14원만 지불하겠다 하는 것이 소비자의 속셈이고 소비자의 전가가 되는 것이죠. 됐지? 근데 아까 여기처럼 말이죠. 생산자가 24원 받을 수 없듯이 소비자가 4원에 살 수가 없어. 왜? 새로운 균형은 여기니까. 이 균형이 지금 8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수요 왼쪽 이동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할 때는 전가한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하방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소비자가 자기 부과된 것을 전가 시장 가격이 내렸죠. 얼마 내렸어요? 6 내렸지? 14에서 8, 6 내렸다. 요건 누가 부담한 거야? 생산자죠. 14원 받고 팔았는데 소비자가 세금을 전가하는 바람에 8밖에 받지 못했어. 6만큼은 공급자가 부과했어요. 부담했어요. 그 소비자 입장 보자. 이제. 소비자는 이제 어떻게 새로운 균형에서 60개 소비하게 되었고 8. 그러나 세금을 이제 10원 내야 되잖아. 그래서 18.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10원 중에서 6원은 공급자가 부담했고요. 그러나 시장 가격은 4원 올라. 요 4는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 가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이죠. 이 4번 문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즉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세금, 종량세 부과할 때 조세 전가와 귀착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공급자에게 부과해.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근데 그림 분석하니까 어떻게 돼? 결과는 똑같아. 즉 뭐가 똑같아? 그렇죠. 세금 10 부과해서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소비자가 4부담했고 생산자가 6부담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비자가 4부담했고 6부담. 시장 거래량도 똑같이 60으로 줄게 되고. 그래서 모든 효과는 다 똑같다. 모든 효과 다 똑같고, 다만 이제 기업 입장에,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를 누구에게 부과해도 사회적인 미치는 영향 모두 다 똑같은데, 조세 행정 편의상 공급자에게 매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잉여 변화 한번 해보죠. 우리가 모든 시장 여건 변화에서 분석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잉여 변화인데요. 자, 요거 우리 잘 아는 거 한번 해봅시다. 부과됐을 때 이렇게 놓고, 그렇죠? 이렇게 놓고 저 5번 거기 4번 문제 보십시오. 4번 문제 질문이 전가되는 세금이 각각 얼마인지 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단 말이야. 소비자가 4, 6 부담한다.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10원 부담했을 때 소비자가 4원, 소비자에게 시가 부담했을 때 공급자가 6원 부담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고 잉여 변화 한번 보자 이거죠. 이때부터 볼까? 자, 보세요. 시험 문제가 만약에 그림 그려놓고 잉여가 얼마나 변화했을까? 생산자, 소비자 잉여 변화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리고 경제적 잉여는 어떻게 됐을까? 이 문제는 알 수 있겠죠. 이 그림 그대로 주고 풀 수 있겠죠. 자, 갑시다.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됐을까? 생산자 잉여, 경제적 잉여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 누구에게 부과하든지 이것도 다 똑같아. 그렇죠? 잉여 변화는 다 똑같은데, 자, 갑니다.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됐어요? 원래 균형 여기지. 세금 부과, 공급자에게 하는 바람에 시장 가격이 오르고 줄었죠. 소비자 잉여가 줄었잖아요. 자, 보세요. 요 면적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었단 말이지. 그렇죠? 잉여가 줄어. 그럼 우리가 계산 문제 낼 수 있겠죠. 얼마냐 계산하세요. 그러면 높이 4, 그리고 여기 80, 여기니까 요 사각형 면적, 삼각형 면적 구할 수 있죠. 줄었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됐을까? 잘 보세요. 원래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이었죠. 공급곡선 위의 면적, 원래 시장균형 이 면적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 가격 내리고 요만큼만 생산했으니까 생산자 잉여는 요거밖에 안 남았죠. 그럼 보세요. 요 파란 면적만큼은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었죠. 생산자 잉여가 파란 면적만큼 줄어들었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전체 경제적 잉여는 파란 면적, 노란 면적 이만큼 이제 줄었는데, 근데 우리가 세금 부과 조세 정과 귀착에서 그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잉여가 줄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조세 수입을 얻어갔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얻어간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쓰여졌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뭘 봐야 돼? 종량세 단위당 10원씩 부과했을 때 총 정부가 거둔 조세 총액이 얼마일까요? 10원. 그리고 조세 부과 후에 거래량이 60개지. 그러니까 단위당 10원 60개 사각형 면적이 정부가 걷어간 세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됐지? 그러면 두 면적 합친 만큼 잉여 줄었는데 요만큼 정부가 세금 걷어가서 국민이 썼을 테니까 경제적 잉여 감소분은 요 빨간 면적이다. 요게 자중 손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역시 마찬가지가 됐죠. 요거하고 견줘서 봐봐. 자, 소비자에게 부과했어.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전가하려고 했으나 가격이 8밖에 내리지 않았어. 공급자에게 6부담하고 지어도
4 부담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소비자 잉여 증가분 보세요. 감소분 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세금 매기는 바람에 가격 오르고 거래량 줄었어. 빨간 면적만큼 줄었지. 여기 봐봐. 14에서 18 줄어들었죠. 소비자 잉여 저쪽이나 이쪽이나 요 면적만큼 줄었고, 생산자 잉여 어때? 여기 최초 생산자 잉여 이만큼이었는데 세금 내고 거래량 줄었어. 그래서 이 면적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보시면 어때? 이 면적이나 이 면적이 정확히 같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정부가 60개 단위당 10원씩 세금 걷어갔으므로 자중손실의 크기는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 아주 잘 활용하세요. 우리 시험에 함수식으로 균형 찾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선 지금 묻지 않았지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금 10원 부과됐을 때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보나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보나, 세금 10원이 자 소비자가 얼마 부담했어요? 그렇죠. 공급자가 8 부담했단 말이야. 그럼 세금 부과될 때 나누어서 이렇게 부담하게 될 때 그때 기억나요? 왜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고 왜 소비자는 조금 부담했을까? 누구에게 부과하든지 탄력도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수요자, 공급자, 소비자와 생산자의 탄력도 차이에서, 그러니까 탄력도가 큰 쪽이 조금 부담하고요, 탄력도 작은 쪽이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며. 나중에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보실래요? 이 상황을 놓고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는데 누가 더 탄력적이냐? 수요 공급자 누가 탄력적일까요? 이렇게 물었다면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금 10 부담했을 때 소비자가 4 부담했어. 공급자가 6 부담해서 많이 부담했죠. 그러면 이건 왜 그랬을 거다? 소비자가 적게 공급자가 많이 부과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어때요? 비탄력적이란 말이야. 그림으로 보면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거지. 수요 곡선 완만하고 공급 곡선 기울기가 가팔랐다. 이게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력적인 쪽 소비자가 조금 4 부담했고 비탄력적인 쪽 공급 6 많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누가 더 탄력적인지 말해보라. 그러면 적게 부담하는 쪽이 탄력적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잘 봐봐. 여기까지 묻진 않겠지만, 그리고요 이 그림으로 볼게. 소비자 잉여 요만큼 줄었고 생산자 잉여 이만큼 줄었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렇게 줄었는데 보세요. 세금 부담하는 게, 그치? 소비자가 조금 부담했다. 그쵸? 이 그림으로 뭐 소비자가 4 부담했고 생산자가 6 부담했어요. 소비자가 많이 부담했다. 탄력적이어서 그렇다. 근데 잉여 감소도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줄었고 생산자는 이만큼 줄었으니까 소비자 잉여도 이때가 어떻게 더 적죠. 그럼 세금 부과할 때 생산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탄력적이 조금 부담한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잉여 감소의 크기도 그쵸? 작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하고 잉여 감소 크기도 더 작다. 상대방에 비해서. 그럼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하고 잉여 감소 크기도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시험에 비춰보면 대단히 좋은 문제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놓고 우리가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물을 수 있죠. 이때 뭐 세금 부과 액수가 얼마냐, 자중 손실의 크기 얼마냐 전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는 것은 탄력도, 기울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과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또 보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뭐라 하면 시장 균형은 동일하다고 해보자. 가격과 거래량이 똑같아. 그런데 X제는 수요 공급이 기울기가 가팔라. 그러니까 뭐야? 둘 다 비탄력. 이 시장, YJ 시장은 수요 공급이 모두 탄력적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이죠. 어느 한쪽은 탄력, 어느 한쪽 비탄력. 서로 다르게 비교할 수 있는 이거는 동시에 비탄력, 동시에 탄력. 이때 한번 보실래요? 세금을 시범 부과했다. 생산자가 되건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생산자에게 부과한 걸로 놓고 보시자고. 조세 부과 액수가 똑같아. 그러면 공급자는 전가하는 거죠. 이렇게 상방이동 이렇게 되고, 세금 공급 곡선이 상방이동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두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같다. 기울기가 서로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범 부과할 때 똑같이 5씩 부담하게 됩니다. 양쪽의 탄력도가 서로 같을 때 5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데, 근데 보세요. 수요 공급이 비탄력, 탄력일 때 차이점 눈에 보이죠? 어때요? 수량 감소 폭이 탄력적일 때가 더 많이 줄어든단 말이야. 비탄력적일 때는 조금만 줄어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얘기 해보자고. 네. 공급자에게 했을 때 비탄력적일 때예요. 비탄력적일 때 최초 가격과 거래량은 똑같다고 놓고 보는 것이죠. 이때요, 앞에서 했던 대로 소비자잉여 감소, 생산자잉여 감소. 그러나 정부가 세금 이만큼 거두었다,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둘 다 비탄력, 둘 다 탄력적일 때 뭐가 다르죠? 세금 부담, 시금 부담 다 똑같은데 보세요. 이게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이 어때요? 줄었죠? 이때 거래량은 여긴데 이거보다 더 줄었어. 그러니까 조세 징수액이 비탄력적일 때 이때에 비해서 작죠. 즉 수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자중손실 보기, 수량이 소폭 줄었으니까 세금은 많고 자중손실 작죠. 이때는 자중손실이 커지게 되지. 그래서 둘 다 탄력적일 때는 비탄력적일 때에 비해서 자중손실의 크기는 크고 조세 수입도 작아지게 된다. 이쪽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세 부과할 때 공급자에게 부과하나 생산자에게 부과하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이래서 이제 4번 조세 기착 이렇게 봤고요. 아까 5번 문제 먼저 풀었지. 4번 이렇게 봤어요. 그럼 6번 가자고. 6번 문제는 그 잉여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사실 났을 때 정확히 정리 안 되면 이거 헷갈려요. 뭐냐. 담배 피는데 말이요. 갑과 을 두 흡연자가 있어요. 근데 갑은
한갑 피울 때 지불용이 가격이 3,000원이에요. 갑의 수요 가격, 지불용이 가격이 3,000원입니다. 을은 담배 한 갑 지불용이 가격이 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한 갑당 2,000원이었대. 담배 가격이 2,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잉여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냥 개념으로 접근해 가자고. 2,000원, 1,000원인데 갑은 지불용이 최고 가격이 3,000원인데 실제 지불한 가격은 2,000원이니까 갑의 소비자 잉여, 갑의 잉여 1,000원이지. 을의 소비자 잉여는, 그렇죠? 5,000원 지불용이 가격이 있는데 2,000원만 내고 샀으니까 3,000원이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전체 경제적 잉여는 얼마예요? 이런 얘기지.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잉여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었는데 2,000원에 세금이 부과됐대. 건강세가 부과됐대. 건강세, 조세가 부과됐는데 조세액이 2,000원이래. 텍스 2,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금 부과됐을 때 이때 총 조세 수익과 잉여 변화, 소비자 잉여, 경제적 잉여 변화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주실래요? 세금 없을 때 2,000원인데요. 세금 2,000원 내라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담배값 2,000원 주고 사고 세금 2,000원 내야 되니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은 조세 부과 후의 가격은 얼마? 4,000원이 되겠죠. 그치? 그래 놓고 분석해 보자고. 그러면 갑 어때? 갑은 자신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 3,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담배가 4,000원이 됐으니까 세금 2,000원 내면 4,000원이 됐으니까 갑은 어때? 갑의 수요량은 꽝이야. 소비하지 않아. 을은 어때요? 을은 소비하지. 계속 소비해. 왜? 4,000원인데 얘 지불용이 가격은 5,000원이니까 계속해서 담배 한 갑을 소비한단 말이야. 얘는 이제 안 사. 이거 뭐, 그렇죠? 나의 지불용이 가격이 3,000원인데 4,000원 내라고 안 샀어. 을은 사. 을은 사게 됩니다. 그때, 을은 이제 소비해. 한 갑을 소비해. 한 갑을 소비할 때 잉여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 이거지. 아주 지극히 개념이니까 천천히 간단한 얘기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잉여 변화 어떻게 돼? 세금 4,000원을 매기자 소비자는 한 갑 소비하면서 잉여가 1,000이었는데 소비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소비하지 않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됐나? 마이너스야. 얼마? 1,000원이 사라졌어. 그렇지? 을의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어요? 을은 소비자 잉여 지불용이 가격 5,000원, 담배 가격 3,000원이었지만 이제 세금 2,000원 합쳐서 그렇죠? 지불한 가격이 4,000이 되니까 지불용이 가격 5,000, 4,000. 을의 소비자 잉여는 이제 얼마? 1,000밖에 안 됐죠. 그렇지? 그러면 을의 경우는 3,000에서 1,000으로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줄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야. 발생하는 하루 조세 수입은 얼마냐? 원래대로 세금 부과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두 값이죠. 세금 부과하니까 어떻게? 값은 안 하고 을만 소비해. 을만 한 값. 그러면 조세 수입은 2,000원 되겠지. 을만 소비하니까 2,000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만약에 말이죠. 잉여 변화를 했다면, 잉여 변화. 생산자 잉여는 없다. 그렇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그림으로 본다면 가격이 2,000원이다. 공급곡선이 2,000원이다. 그렇지? 수요곡선. 그랬을 때 한 값 피울 때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급이 수평이든지 아니면 공급은 아예 논외로 놓고 봤을 때 자,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됐어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죠. 전체 4,000에서 전체 소비자 잉여가 제로가 돼버렸어. 전체 소비자 잉여 꽝 되니까 어떻게 됐어? 경제적 잉여가 0으로 줄었지. 그러면 자중손실의 크기는 얼마예요? 4,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수입 한 값 팔려서 2,000이고요. 이때 자중손실의 크기는 4,000이 되는 거죠. 생산자 잉여는 여기 없고 소비자 잉여가 경제적 잉여인데 이때는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 그래가지고 자중손실이 4,000원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렇죠. 개념을 묻는 문제이죠.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 이렇게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7번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 하기로 하는데 7번 문제 보실래요? 자, 이 문제의 공부거리는 뭐냐? 여러분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보셔야 돼. 보조금이야, 보조금. 세금을 매긴다. 종량, 소비 단위당 얼마. 보조금, 소비 단위당 보조해 주겠다. 정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액 보조. 시장에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세금 부과될 때 자중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제가 3개야. 1번은 보조금, 2번은 종량세, 3번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논쟁이니까 1번 보조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1번 보조금, 2번 세금인데 1번부터 보죠. 자, 이거 기억나세요? 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수요자에게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X 부문에 자, 그럼 보조금 분석해 봅시다. 시장 수요 공급이 있는데 근데 보조금도요.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게 그렇죠? 기본적이겠죠? 공급자에게 지급해서 이제 그 혜택이 나눠지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비자한테 보조금 주게 되면 어떻게 돼? 소비자가 현금 유용 딴 데 쓴단 말이에요. 자, X제를 소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생활필수품, 아, 요거 소비하세요라고 보조금을 줬는데 현금 주니까 생활필수품 이거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좀 그렇지만은 현실이 그러니까 보조금 준 거 가지고 술 마신다 이거야. 식사해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현금 유용 때문에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이거요. 분석이에요.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 공급. 여러분 어때? 아까 세금은 어때?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었죠. 얘가 상반이동했어요. 그러나 보조금은 그만큼 비용이 낮아지니까 공급곡선이 밑으로 이동하게 되죠. 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대로 가볼까요? 시장 균형이 이렇게 됐죠. 아까
조세 부과 때하고 다른 게, 확연히 다른 게 뭐야? 시장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얘기 해보죠. 정액보조금 공급자에게 지급했어. 하방이동, 새로운 균형 여기야. 그러면 가격이 내렸죠?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줬다? 가격이 내렸다. 그러면 가격 하락 분, 요건 누구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가 이만큼 싸게 혜택이 되죠. 그리고 공급자 얘기해 보자고. 공급자는 원래 가격 받다가 보조금, 시장 가격은 내렸지만 요에 해당하는 만큼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럼 자, 요거는 뭐가 될까? 보조금 수령 후 공급자가 받은 가격이 되겠지. 정액 보조금 요만큼 받아가지고 요거 소비자 혜택이고 요거는 공급자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금도 전과 귀착이 일어나듯이 보조금도 전과 귀착이야. 공급자에게 보조금 줬지만 생산자도 일부, 소비자도 일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보조금도 세금, 정액세와 마찬가지로 공급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비자에게 줄 수도 있다. 이거 잘 보셔야 돼.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 물론 현금 유용이 걱정되긴 하지만 소비자에게 줬다고 합시다. 분석 어떻게 되지? 자, 여기 똑같다고 보고요. 소비자가 이 가격에 소비하고 있었는데 정액 보조금, S0만큼 보조금을 줬대. 그럼 이거는 공짜잖아요. 그럼 내가 X제 지불용이 가격 여기인데 보조금을 주게 되니까 보조 금액만큼 어떻게 됐다고요? 지불용이 최고 가격이 높아지게 된 셈이다 이거지. 상방이동해.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하방이동, 비용 감소고요. 소비자에게 보조금 주게 되면 상방이동이야. 지불용이 최고 가격이 요 X만큼 높아지게 되지. 자, 그럼 마무리. 그럼 수요가 증가한 셈이니까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올랐다고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누가? 공급자 혜택이란 말이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셈이 돼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량 증가했는데 그 대신 보조금을 받잖아.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조금 수령 후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가격은 여기죠. 그럼 소비자는 어때? 보조금 주었어요. 생산자에게로 일부가 가긴 했지만 요만큼 소비자의 혜택이지. 요만큼 소비자 혜택, 요만큼 공급자 혜택.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은 보조금은 공급자에게 주나 소비자에게 주나 마찬가지야. 세금 때와 똑같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잉여 변화, 경제적 잉여 변화 한번 보시자고요. 아까 세금 부과할 때 잉여 변화, 자중 손실 보았듯이 여기도 봐야 돼. 근데 아까 봐봐. 아까 세금 부과할 때는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 감소, 경제적 잉여 세금 고려해서 감소하지. 근데 여러분, 여긴 반대야. 소비자, 생산자 잉여는 증가해. 보세요. 왜? 공짜에게 보조금 주니까 가격 내리고 소비량 증가했죠. 요 면적만큼 소비자 잉여 증가야. 이 그림에서도 똑같지? 소비자 싸게, 그쵸? 가격 싸고 여기서 소비하게 되니까 똑같이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야. 공급자들 어때요? 비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요 면적만큼 생산자 잉여 증가야. 여기도 가격 오르고 시장 거래량 여기가 돼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해. 그럼 보세요. 세금은 소비자 생산자 잉여 줄였지만 보조금은 누구에게 보조금 주든지 간에 증가해. 그러면 경제적 잉여도 증가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보시면 어때요? 시장 거래량 여기지. 단위당 보조금 지급 총액이 여기야. 시장 거래량 증가했어요. 단위당 요만큼 보조 지급 총액은 빨간 면적이지. 똑같겠죠? 이쪽 저쪽. 그럼 봐봐.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를 요만큼 늘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를 위해서 보조금이 빨간 사각형 따라서 요 면적이 어떻게 됐었죠? 요게 자중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도 증가해요. 그러면 이제 3번 질문부터 먼저 하고 지나갑시다. 3번 질문이 뭐냐면 경제 복지 프로그램 논쟁입니다. 보조금을 이용을 해서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건 지나가는 길에 반드시 봐주세요. 유의해야 할 점은 뭐예요? 일단 먼저 첫 번째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문 X제 생산이 증가하죠. 이게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다 이거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생산 증가해. 보조금 없을 때는 요만큼 했었죠. 그럼 봐봐. 보조금 때문에 이 생산 소비량이 증가했으니까 다른 부문, 또 다른 재화 줄게 됐죠. 그러니까 희생을 전제로 여기서 더 많이 생산 소비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 균형 결과보다 과다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이거지. Y제, Z제 거기도 생산 소비해야 되는데 그쪽을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과다한 자원이 배분되었다 얘기고요. 두 번째는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렇죠? 왜? 세금을 거두어야 돼요. 그렇죠? 조세를 징수해야만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보조 프로그램 주자. 요새 정치권에서 이런 논쟁 참 많은데 보조 줍시다. 뭐 1인당 25만 원 줍시다. 뭐 공짜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금 거두어야 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만큼의 세금을 들여서 보조 제도를 시행할 때 문제는 뭐야? 자중 손실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보조금 제도 자체가 그렇죠? 잉여를 훼손시키는 결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게 자중 손실이다 이거지.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우리는 요걸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보조 프로그램 요거 정확히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아까처럼 좌표점 이렇게 놓고 분석 얼마든지 문제 물을 수 있겠잖아요. 요거 챙겨주십시오. 자, 그럼 문제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질문 첫 번째야. 현재 A제와 B제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A, B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액수는 똑같다. A와 B. 그럼 이제 보조금, 근데 여기서 보조금을 그렇죠? 공급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게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분석해 보자고요. 이건 그려봐야지 답이 나와. 하방 이동했죠? 동일한 액수로 B제와에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시장 거래량은 증가했고 소비자 혜택, 생산자도 혜택을 보고 있고 이때 들어간 조세 총액은 이 면적인데 소비자잉여 생산자 증가 폭은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중 손실이죠. A 시장도 똑같아.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가격이 내려서 소비자가 혜택을 받다. 잉여 증가. 시장 거래량 증가했고요.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생산자도 혜택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균형 이쪽으로 이동했고 생산 증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증가. 그런데 문제는 요만큼 세금 들였다 잉여 증가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자중 손실이야. 자,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인데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A시장의 보조금은 없앴어. B시장에 이걸 2배로 주기로 했대. 자, 갑니다. 그러면 A시장의 보조를 철폐했어요. 보조금을 없앴어. 그럼 보조금이 없앴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 잉여 주는 것도 사라졌고 보조금도 사라졌고 자중손실도 없어졌어. 근데 이때 지급했던 단위당 보조금을 B에다가 지급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 여기요. 보조금 지급액이 저기 주던 걸 이쪽으로 돌려서 2배가 됐다 이거야. 그럼 얘가 수직 하방 이동폭이 2배가 되겠지? 그래서 균형점이 여기로 와요. 그래서 새로운 가격이 여기가 되고요. 시장 거래량은 좀 더 많이 증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랬을 때 시장 전체 발생하는 자중손실의 변화를 보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된다면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는 보세요. 이것이 싹 사라졌어, 다. 소비자 생산자 증인 증대 효과도 없고, 자중손실, 그 다음에 재정 지출도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러나 여기 봐주실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없는 게 여기로 가서 여기서 2배가 됐다. 즉 시장 거래량이 여기서 변함이 없다면 봐주세요. 변함이 없다면 더 이상 변함이 없다면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지? 2배가 되면은요 시장 거래량 그대로 있고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거래량도 증가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갑시다. 최초 균형 여기잖아요. 여기가 돼. 그러면 가격이 싸. 요게 소비자 혜택이 더 커졌지. 이 가격, 그 다음에 공급자도 혜택이 더 커졌죠. 가격 올랐으니까. 소비자, 공급자 혜택이 더 커졌어. 그럼 보실래? 요거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 증가했는데 이제는 소비자 잉여 증가폭이 이렇게 더 커졌지. 생산자 잉여도 요만큼 증가했는데 이제 이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최초 놓고 볼 때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지? 조세 징수액이 여기가 되잖아요. 보조금을 2배로 줬을 때 시장 거래량 변화했어. 여기야. 증가했어. 이때 조세 총액이야. 그러면 보세요. 보조금 지급액이 2배 됐을 자중손실은 이면적이 되겠지. 감 잡았죠. 그러니까 말이죠. 여기 보조금 주는 것을 이쪽으로 돌릴 때 만약에 거래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증가해. 그럼 결론 얘기해 볼게요.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 그 다음에 여기도 조세 보조금 지급 총액이 여기서 하던 거 여기 없애고 그럼 이쪽이 2배만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2배 이상 해야 돼. 왜? 거래량이 더 증가하게 되니까 보조금 지급 총액이 이때 1이고 1이었다. 합쳐서 2였다. 근데 이때 1을 여기다 돌리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했으니까 2보다 더 커져. 보조금 지급 총액이 더 커지게 되고
자중 손실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차이가 왜 그런가? 보조금 지급액이 2배가 되면 생산량이 그만큼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보조금 2배 줄 때 시장 거래량이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될까? 경제 자중 손실의 변화는 여기서 줄었지, 여기서 자중 손실 커졌는데 보세요. 이 자중 손실 증가한 면적이 여기 줄어드는 면적보다 어때? 더 크지. 사회적인 자중 손실은요, 불변이 아니야. 여기 없어졌고 여기 왔다.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더 커지게 된다. 됐죠? 됐고. 2번 문제 보세요. 이것도 이제 유사한 그런 개념인데 세금 부과할 때 내용이요. 단위당 종량세가 증가했대. 자,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걸로 하고요. 종량세 부과해요. 상방이동해요. 그래서 새로운 균형 이렇게 갖고 요만큼이 조세 총액이 되고 요만큼이 자중손실이었죠. 그런데 세금이 증가할 때 종량세액 증가율하고 자중손실 변화율을 비교해 보세요. 이 얘기야. 요때 이제 자중손실 요거예요. 세금 요만큼이야. 2배 한다고 해볼까? 2배를 지불해. 세금을 거두어 상방이동해서요. 균형이 이렇게 변화하겠지. 그때 자중손실은 요만큼이죠. 그래서요, 보세요. 세금을 요만큼 거둘 때에 비해서 2배 거두면 자중손실이 딱 2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만큼이 더 추가되잖아. 처음에 자중손실보다 똑같은 액수 더 거두었을 때 이 크기가 더 커. 그러면 그 정액세 또 물품세 증가율보다, 그렇죠? 정액세 증가율보다 조세 수입이 어떻게 돼? 요거보다 자중손실 증가율이 더 큰 것이지. 세금 거둔 액수, 세금이 조세가 2배가 되었지만 자중손실은 2배 이상으로. 그림 면적 그려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세금하고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보조금, 세금 여기까지 우리가 챙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일이 그림 그리고 여러분 꼭 반드시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나머지 문제들을 우리가 정리하기로 합시다.